안녕하세요. 요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 때문에 정말 뜨겁죠? 네, 덕분에 관련 미국 기업들 주가도 아주 그냥 들썩였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정말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단순한 주가 흐름 너머를 좀 보려고 합니다. 기술, 또 생태계, 그리고 플랫폼, 이런 관점에서 미래의 진짜 기회를 잡아만한 기업들, 누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청취자분들이 딱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벌써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인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USDC 발행사 서클, 그리고 거래소 강자 코인베이스, 이 두 곳을 딱 꼽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는 IPO 이후에 주가가 245% 엄청나게 급등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실시간 지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 실시간 지급망이요? 네, 이게 그냥 기술이 좋다 이걸 넘어서요. 나중에 법제화가 딱 됐을 때 그 규제 요건을 맞추면서 바로 대규모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서클이랑 같이 USDC를 공동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래소 기능뿐만 아니라 커스터디, 결제 서비스까지 생태계를 계속 넓히고 있는 거고요. 아, 맞아요. 그 생태계 확장. 최근에 그 S&P 500 지수 편입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주 큰 호재였죠. 확실히 뭐랄까 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힌 모습이네요. 근데요, 이런 초기 성공이 그럼 장기적인 지배력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변수 같은 건 없을지? 예를 들면 금리가 변동하면 서클 수익 모델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점들이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선점 효과는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만약 하락하면 이자 수익에 기반한 서클의 수익성은 좀 약화될 수 있다. 이 점은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바로 이들 다음 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 전면에 막 나서진 않았지만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잠재력. 이게 중요합니다. 아, 다음 주자들이요? 네. 이들의 움직임이야말로 어쩌면 미래 시장 판도를 예측하는 진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좀 돌려서 그 조용한 강자들, 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들 아니면 거대 플랫폼 기업들, 이쪽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이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예를 들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결제 네트워크의 절대 강자들이죠. 이 기업들이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온체인 결제 프로토콜을 실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클이나 팍소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하고 협력해서 관련 API를 개발한다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비자 마스터카드도요? 네, 물론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높은 카드 수수료 모델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낮은 수수료 모델, 이게 좀 충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기술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과제고요. 그렇겠네요. 기존 사업과의 충돌 가능성. 그러니까 B2D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는 시간하고 비용을 확 줄이는 그런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고 있어요. 아, JPM 코인으로요? 벌써요? 네, 아직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B2B 영역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술 기반이랑 신뢰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진짜 물밑에서는 뭐랄까 엄청 치열한 경쟁이랑 준비가 막 이루어지고 있군요.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었던 느낌인데요. 그럼 페이팔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를 직접 운영한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억 명이 넘는 그 방대한 사용자 기반하고 이미 잘 구축된 결제 플랫폼, 이게 정말 엄청난 강점이죠. 4억 명이요? 와, 네. 이게 그냥 사용자가 많다 이걸 넘어서요. 기존의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결제 시스템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시킬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일상 결제에 스며들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민간 발행사 중에서는 가장 빨리 규제 승인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오, 규제 승인도 빨랐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팍소스랑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진하면서 그 젊은 투자자 중심의 생태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 있잖아요. 이들까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기업들은 당장의 어떤 주가 부양보다는 자기들이 가진 그 기술력, 그리고 특히 방대한 사용자 기반, 즉 실제 사용처, 이걸 무기로 삼아서 좀 장기적인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아직 뭐랄까 본격적인 경쟁의 서막이 오르기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나 시장의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탄탄한 기술력,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플랫폼,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 이걸 확보한 기업이 미래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에 좀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규제가 명확해지고 또 관련 기술이 충분히 성숙되는 바로 그 시점. 그때가 되면 이 잠재력을 비축해온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들 숨은 강자들의 행보를 꾸준히 추적하고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진짜 큰 파도는 지금 보이는 파도 너머에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유형의 기업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전통금융 강자 혹은 거대 플랫폼 기업, 이 미래 시장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